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있나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외제차, 렌터카 등등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아직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차량들이 사고도 더 자주 내죠. 보통은 가족 중 누군가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라는 담보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마저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막막하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고, 그나마도 치료비 쓰고 나면 휴업손해나 위자료나 간병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거의 남지 않아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받지? 이러다 합의도 못하고 치료비만 떠안는 거 아닌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사고 났을 때 무보험차 상해도 없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손해를 좀 줄이고 보상까지 챙길 수 있는지 실제로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사고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현재 상대보험사에서 잡아놓은 지급보증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병원에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다 쓰고 그 다음 초과분만 건강보험으로 된다.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도 그건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때문인데요. 이 조항에는 다른 법령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죠. 그런데요, 이건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예외적인 적용도 가능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사실 현행 법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딱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를 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항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서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 그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 행위가요, 쉽게 말해 가해자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잘못으로 내가 다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는 공단이 먼저 내주고 나중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 상황에 대입해보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치료비 한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게다가 보상도 부상등급 기준으로만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같은 비용은 거의 보상이 안 되죠. 이런 상황이 바로 공단이 건강보험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같은 조항의 제2항을 보시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의 한도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서 돈을 받는 순간 이미 손해배상 받은 거죠? 라고 보고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안 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할 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불공제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에요. 이걸 공단에 제출하면 형사합의금을 받은 이후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굳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되나? 그럼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총 치료비의 약 7에서 80%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에서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으면 치료비 전액이 보상한도에서 깎이게 됩니다. 즉, 치료비로 보상한도가 다 소진되면 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척추골절 사례로 살펴보면요, 부상 등급이 5급인 경우 해당 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총 보상한도는 약 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치료비, 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방병원 입원비가 하루에 보통 15만 원 정도 합니다. 30일만 입원해도 450만 원이죠. 기존 병원 치료비까지 합치면 900만 원이 금방 넘어갑니다. 이 경우 휴업손해, 간병비는 받을 길이 없게 되겠죠. 반면에 건강보험으로 선처리를 했다. 입원 하루 비용이 3에서 5만 원 선으로 줄어들고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 외 부상 관련 항목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왜 건강보험으로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병원에 가셔서요, 자동차 보험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만약 병원에서 그건 안 됩니다, 자동차 사고는 건강보험 안 돼요 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럴 땐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고 보상한도가 부족해서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공단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연락을 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병원에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후유장애 보상도 받을 수 있는데요,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되면 영구적 장애까지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아요. 후유장애도 부상처럼 1급에서 14등급까지 있고요, 1급은 최대 1억 5천만 원, 14급도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척추골절이라면 11급 이상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천만 원의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유장애와 관련된 건 합의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선처리와 후유장애 보상까지 잘 챙기면 크게 손해보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치료는 치료대로 잘 받고 보상은 보상대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셔서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